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다음 주 시장 누구보다 빠르게 전망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는 종목을 좀 파고 들어야 하는데 AI와 함께하는 이 시간 긴장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AI와 또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좀 긴장이 됩니다. 네. 왜냐면 워낙 또 점수를 야박하게 주고 또 상당히 좀 까칠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오늘 그만큼 좋은 종목을 또 저도 준비를 했으니까 네. 한번 오늘은 이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전문가 조금 보면 우리 함께 하시는 매니저님, 전문가님 따라서 좀 성격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분위기일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님, 오늘 이지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하하, 오늘은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 펀펀한 AI 전문가, 그리고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투자의 재미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AI 전문가도 이제 불금을 즐기기 위해서 이 시간 또 빠르게 즐겨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주에 저희와 함께 하실 때 식품주를 또 이야기해 주셨고 두 번째로 화장품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화장품, 식품 다 잘 갔습니다. 시장 잘 방어해주는 흐름이었는데 일단 화장품 섹터 이번 주 어떤 흐름이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토니모리가 또 탄력적인 모습이 네. 나와주면서 이제 목표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정말 살짝 부족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화장품 종목들의 시세는 전반적으로 이번 한 주도 좀 좋았습니다. 결국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갔고 중국인들 3, 4분기 안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금 한중 관계에 대한 개선을 시키려는 양국의 좀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결국엔 중국인들이 유입이 되면 올리브영 그리고 이미 뭐 올리브영도 많이 쇼핑을 하지만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좀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의 주가 흐름도 좋았는데 결국엔 중국인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대감이 당분간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좀 올라왔다가 소폭 밀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 다만 반도체 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상승폭은 좀 제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식료 섹터는 또 네. 그에 반해서 오히려 더 힘이 좋았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빙글에 오늘 날씨가 좀 좋아지면서 4월부터 더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좀 더 무게가 실렸는지 빙글에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는 모습이었고 뭐 오뚜기 그리고 농심 대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이번 주 내내 좀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어서 음식료 섹터는 방어주의 성격이 워낙 강하고 네. 지금 내수 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가 또 해외 시장의 성장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잘 맞물려서 아마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2주 연속으로 또 이번 주를 주도했던 두 섹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흐름이 참 좋았기 때문에 결과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지난주에 토니모리 목표가 10,000원으로 편입을 했었습니다. AI 전문가는 60% 달성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결과 150원을 남겨놓고 좀 실패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 AI 전문가 어떻게 평가했을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AI 전문가님, 저희 지난주에 토니모리 10,000원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달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자, 지난주 신의 한수 종목이었던 토니모리, 목표가 달성 실패했죠? 제가 60%라고 했잖아요. 제가 짜다고요?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을 드릴 뿐입니다. 지난번 교촌 FMB도 마지막 날 최고가를 갱신하더니 이번에도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이번 승부도 이지했네요. 이지은 대표님. 네, 이렇게 이름으로 또 라임을 잡아주네요. 이지했다. 이지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역시나 자기의 판단이 맞았다라고 하는데요. 150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현재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뭐 150원 차이인데 뭐 안 된 건 안 된 거지만 그래도 150원이면 나름 괜찮았다. 우리도 이지했다. 네. 네, 이지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라임 마음에 듭니다. 어디 네. 가서 좀 써봐야겠어요. 그래서 150원이기도 했고 또 오늘 마감은 살짝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또
추세가 다 꺾이진 않았습니다. 뭐 네. 이번 한 주 안에 수익률을 집계하는 거라서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번에 만약에 목표가 도달을 하면 제가 꼭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장품을 좀 보자면 증권사에서는 ODM 쪽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계속해서 이 색조, 제조 쪽을 봐야 하는 건지 그 브랜드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ODM 쪽을 봐야 하는 건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 안에서 좀 선택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ODM, OEM 쪽은 저는 일단 계속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한 브랜드가 좀 잘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브랜드와의 계약을 통해서 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 화장품 특성상 트렌드를 자주 잘 바꿔요, 기업들이. 그리고 지금 중소형단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새롭게 런칭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OEM, ODM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브랜드 쪽에서는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뭐 다이소 쪽의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는 쪽 제가 그래서 토니모리를 지난주에 픽을 했었는데 다이소 화장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성분도 나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발라보니까 저도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이소 화장품 쪽으로의 이런 공략을 하고 있는 쪽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리콘투도 오늘 좀 많이 반등이 살짝 어저께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제한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경쟁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여전히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쪽은 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셔서 그 섹터라고 하긴 그렇지만 섹터 안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누는 카테고리 안에서 종목들을 좀 선택을 하셔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더욱더 다이소 쪽으로 좀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토니모리 목표가 10,000원 꼭 터치할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반도체가 참 주도를 했던 시장인데 그럼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를 준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잘 달성해 보려면 반도체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AI의 전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AI 전문가님, 다음 주 섹터로 반도체를 꼽아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HBM 칩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훈풍이 국내 반도체 업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망이 밝아 이지은 대표님의 선택이 돋보이는 것 같네요. 네, 굉장히 오늘 호의적입니다. 전망이 밝아서 오늘의 선택은 더욱더 돋보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HBM을 꼭 뽑아줬거든요. 그러면 과연 HBM 쪽으로 종목을 꼽았을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니저님은 HBM 쪽으로 더 유망하게 보시는 거죠? 반도체 안에서도? 네, 저는 뭐 HBM 관련돼서 사실 레거시 쪽의 종목들도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좋아요. 추세가 좋기는 좋은데 결국에 마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 GTC 일정에서도 느꼈지만 우리가 로드맵 제시를 한 부분을 보면 결국에 계속 진화된 HBM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레거시의 업황이 반등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그리고 실적에 이번에 1분기 때는 좀 소폭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실적의 개선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업황 반등은 너무나 좋긴 하지만 HBM이 결국에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레거시 업황 쪽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지은 전문가님, AI 전문가 모두 HBM으로 모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탑픽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님, 반도체 안에서도 탑픽 종목 3가지 어떤 걸로 꼽아주셨을까요? 네, 반도체 업황에서 주목할 만한 베스트 3로 퀄리타스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네페스아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며 특히 패키징 기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응용 장비를 공급하며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네페스아크는 첨단 패키징과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을 꼽아줬는데요. 먼저 퀄리타스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네페스아크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왠지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 선정 일단 마음에 드십니까? 일단 퀄리타스 반도체는 최근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엔비디아가 실리콘 포토닉스 네트워크 스위치를 공개를 했는데 네. 최근에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이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광반도체 기술이라고 해서 지금 반도체 신호를 전기 대신에 빛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입니다. 성능을 대폭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건데 네.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퀄리타스 반도체가 보유를 하고 있다. 또 미국 정부 쪽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최근 거래량이 굉장히 바닥권에서 대량으로 터져줬고 네. 추세 자체도 상방으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중에는 베스트가 퀄리타스 반도체일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베스트는 퀄리타스 반도체고요. 이오테크닉스는 기업 네.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레이저 응용 장비 기업인데 뭐 워낙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레이저 마커 쪽으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좀 그런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차트를 본다 하면은 지금 상당히 좀 답답해요, 살짝. 근데 고객사를 본다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그리고 워낙 좋은 빵빵한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삼성 디플 그리고 삼성전기, 뭐 BOE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도대체 잘 못 갈까라는 부분들이 저는 살짝 의문이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우리가 항상 뭐 워낙 좋은 그런 모멘텀과 기업 내용을 갖고 있어도 안 가는 주식도 꼭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시장에서의 이제 좋아할 만한 진짜 단단한 기업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물려서 탄력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네. 실적과 무관하게. 네. 근데 이오테크니스는 저는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단기 탄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좀 이오테크니스는 좀 두고 봐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야기가 참 없었죠. 네, 되게 오랜만에 듣는 네. 종목이거든요. 저도 AI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 네. 안 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시장에 좀 관심도가 높은 쪽이 많다 보니까 오사트 기업인데 오사트 기업이 한때 반도체 쪽을 시장을 좀 주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요즘은 살짝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뭐 전력관리 반도체, 디플 구동칩 테스트 뭐 이쪽으로 이제 테스트 쪽으로의 좀 성능이 있는 쪽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옴디바이스 AI 시장의 성장과 함께 네페스 아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시장의 관심도가 부재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네.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보면서 내가 이 기업의 모멘텀을 한번 기다려보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반도체 다른 종목들이 날아가고 있는 가운데 답답할 수 있으니까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면 네. 그때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는 소재, 부품, 그 다음으로 장비가 잘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이오테크닉스도 장비 쪽으로 잘 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장비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너무 잘 가는 종목들이 많아서. 요즘 너무 다들 네. 잘 가고 있어가지고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장비 쪽을 하면 사실 제가 봤던 쪽은 저는 하나 비전도 좀 봤었는데 네. 오늘 좀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TGV 본더 관련돼서 퀄테스트 통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좀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밀렸고 오히려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지지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단기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이 살짝 나오기는 했는데 역시나 상방이 제한됐어요. 그래서 한미
하나 비전 쪽이 오늘 그룹주들 좀 이슈가 있기는 네. 했지만 오늘 마감 상황을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의 모멘텀을 받고 21선 지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짝 반등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단기적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일에도 저희가 한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한화비전 괜찮을까요? 올려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주셨으니까 한화비전과 함께 한미반도체 흐름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꼭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럼 바로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안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은 이 기업은 이제 리노공업입니다. 아, 네, 사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뭐 테스트 소켓 관련돼서 그리고 리노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이미 보유를 하는 기업이고 지금 2025년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굉장히 우상향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기술이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테스트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중요도도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앞으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고객사를 한 1000여 기업 정도를 고객사로 네. 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 뭐 퀄컴, 삼성전자 다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에 맞는 쪽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실적도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역시나 빠르게 개선될 수 있고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리노공업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주목해야 할 반도체 종목으로 리노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실적까지도 탄탄하게 잡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리노공업에 대한 AI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전문가님, 오늘 이지은 전문가님의 종목 리노공업 꼽아주셨는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리노공업은 1978년에 설립되어 창립자가 자신의 성과 부인의 성을 따서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리노공업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됩니다. 게다가 리노공업은 오랜 기간 35% 내외의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성 덕분인데요.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평균 35%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죠. 다만 최대 주주인 이치윤 대표가 1950년생으로 고령이라 기업의 승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나 소액 주주에 대한 예의 있었던 과거 행적을 고려하면 큰 무리 없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뭔가 기업에 대한 저희가 좀 전반적인 백과사전을 한번 봤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신의 그 대표의 성과 부인의 성을 따서 만들었다.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좀 모르고 있었어서 네. 약간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상당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35% 매력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 종목을 선택할 때 좀 주목해도 될까요? 네, 주주 친화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시장에서는 저는 그 대표님 나이를 언급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되게 좀 적극적인 스타일이신 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진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나이가 들어 보이시진 않으셨는데 일단 저는 그 대표님의 하는 인터뷰들을 보고서도 이 기업 자체를 굉장히 좀 좋게 봤거든요. 오. 물론 뭐 대표님이 하는 말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거나 그리고 네. 또 이런 퍼포먼스적인 능한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이야기들이 충분히 좀 잘 전달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회사에는 충분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도 대표님의 그런 마인드나 그 기업 경영에 대해서 또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최대 주주의 고령 이야기까지 저희가 AI 전문가를 통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좀 흐름이 타 소부장 대비는 못 가는 흐름이었는데요. 현재 가장 매력적인 가격 전략 어떨까요? 네, 일단은 지금 가격에서는 저는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 일주일이라서 좀 아쉬워요. 사실 네. 저는 이 기업은 계속 좀 봐도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단기적으로는 살짝 좀 느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입장에서는 좀 든든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 그때 고점 부근인 24만 원으로 한번 일단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세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점 부근이었던 121선의 기점에 있는 가격대인 18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안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종목 리노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로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는 24만 원, 손절 가격 18만 6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매니저님들은 단기적으로 잡아주시는데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봐도 너무 매력적이다 이야기 주셨으니까 이 목표 주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8시 기점으로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시황센터 만나보시죠. 애프터마켓 시황센터입니다. 3주차까지 거래된 대체거래소 오늘도 활발히 거래됐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애프터마켓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손해보험은 오늘 0.41% 올라와주면서 97,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97,70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보다 높은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S51은 오늘도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0.34% 내리면서 58,100원으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한국거래소보다는 높은 시세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HD 현대 오늘 메인마켓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애프터마켓 마감 직전 거래량이 몰리면서 상승불 켜냈습니다. 0.66% 올라온 모습입니다. 6,200원으로 마무리한 한국거래소보다 낮은 시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LG생활건강은 오름세, NH투자증권은 내리면서 마감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LG U+는 오늘 0.37% 내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개선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도 오늘 등락을 거듭하더니 결국 파란불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금융지주 회사 브랜드 평판에서 3위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월보다 56% 오른 지수를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증권은 오늘 0.54% 올라오시면서 46,5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46,450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보다 높은 종가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CJ제일제당 오늘 1%대 상승 보였습니다. 최근 음식료 업종이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훈풍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반면 현대제철은 오늘 1%대 내리면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 마무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는 월요일부터 종목 대폭 늘어나니까요. 앞으로도 거래량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 반도체 섹터를 주목해야 하고 그 탑픽 종목으로 리노공업을 꼽아주셨는데 AI 전문가의 이 가능성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님, 오늘 이재은 전문가의 종목 리노공업 다음 주 목표가 24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일주일 안에 달성 가능할까요? 현재 원가와의 차이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필요한데요. 리노공업의 실적과 반도체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라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실적의 면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퍼센트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님, 그럼 정확하게 몇 퍼센트 달성 가능할까요? 최근 리노공업은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았고 올해도 호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목표가 달성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현재 상황을 볼 때 확률은 약 70% 정도로 예상됩니다. 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다 조정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1차 지지선은 20만 원, 2차 지지선은 18만 원입니다. 그리고 1차 저항선이 22만 원에 있어 이 저항선을 뚫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조정으로 급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겠네요. 네, 일단 가능성 70%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교촌 FMB 때 30% 준 게 너무 큰 충격이었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네. 70% 마음에 드십니까?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퍼센티지가. 그래서 이제 사람이 또 기대치가 낮아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70% 정도면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 댓글창에서 보면은 지금 영우호님께서 중장기로 보라고 했지만 단타로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남겨주셨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이제 네.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방금 22만 원 저항선 얘기했잖아요. 네. AI가 그 가격대에서 나는 한번 판다. 그리고 한번 팔고 또 네. 만약에 저항대에서 저는 돌파라고 보지만 네. 혹시라도 밀리면 다시 또 사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트레이닝 관점으로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여러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다음 주까지의 반도체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지속된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아마 기회를 또 주지 않을까. 근데 다만 단타하실 땐 너무 큰 욕심보다는 짧게 끊어 가시는 거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24만 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AI 전문가가 이야기했던 저항선 22만 원도 1차적으로 잡는 것 나쁘지 않다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AI 전문가부터 보내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님,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이번 승부는 조금 더 이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그리고 이지은 대표님고요. 네, 스펙타클한 좀 뭔가의 구도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22만 원과 24만 원의 뭔가 대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금 대체거래소를 좀 갔다 와 봤는데 이마트의 흐름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오늘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된다 라면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전문가님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흐름이 좀 지속되는 것 같아요. 매니저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마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지가 좀 네. 사실 좋지는 않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 못 가는 기업, 안 가는 기업 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고 그 이마트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퀵커머스 사업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쓱 배송이 그 이제 새벽 배송 권역을 확대하는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즘 쿠팡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 배송 시스템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돼서도 앞으로 배송 시스템에 있어서도 좀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알리바바와 조인트 벤처 설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알리바바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뭐 설립 이런 것들은 또 중국 기업이라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모멘텀으로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이마트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은 홈플러스 반사 이익이었어요. 지금 홈플러스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겪고 있습니다. 뭐 농심, 서유류 이런 기업들은 거기서 물건을 또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신규 투자자이다. 물론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우호적인 이야기들 나오니까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신규 투자에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마트가 작년 2024년 1월 달에도 상승세가 한번 나왔고 88,000원에 이 돌파를 해내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네. 이마트 그때 당시에도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 못했고 이번에 상승이 나왔을 때도 88,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이게 저항대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돌파해주는지의 여부, 그러니까 돌파를 확인하고 내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그리고 지금 배송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땐 오히려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나는 추세가 자체가 지금 한번 눌렸다가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눌림의 반등이기 때문에 단타로 잠깐만 저항 전까지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난 이마트 자체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지금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의 그런 색채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켜보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반사 이익으로 최근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특징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리포트가 나왔는데 SMR 가스터빈 이쪽으로 수주 증가되면서 앞으로의 흐름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원전 쪽 괜찮을까요? 원전 쪽 전체적인 네. 부분 오늘 약간 반등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원전 쪽이. 근데 전체로 보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 자체는 좀 띄워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네. 결국 SMR 시장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SMR 시장은 딱 이렇다 할 대장이 없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 뭐 뉴스케일 파워 지금 협력을 해서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테라파워와 같이 SMR 관련된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SMR 10기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시간 남아있긴 하지만 그와 관련된 모멘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원전 안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적으로 본다면 앞으로의 흐름도 끌고 볼 수 있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경제 지표 등 참 일정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